노동자가 아니신 자본가와 이제 뿌띠 부르주아로. 그렇죠. 뿌띠부르주아라고 표현하기 안노 반자. 안노 반자. 네. 고자라고 하지.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대피셜 그놈 97화 시작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SNS에 지난주 월요일 녹화 끝나고 이제 펀딩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목표액에 1000%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이 펀딩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보면서 진짜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방송 재밌게 잘 만드는 게 일단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판매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북콘서트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해드리고 참여해주실 분들 참여 신청을 좀 받을 예정이니까요. 요거 자세한 사항 정해지면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배가 고파요. 2천까지는 가. 이게 1000%는 퍼센트로서는 감사한 일인데 네네네. 정확하게 이제 건수로 따지면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0건은 펀딩에서 나가줘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네. 구매 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주잔이 의외로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그게 이제 변곡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다가 소주잔이 완판되는 순간 살짝 그게 주춤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소주잔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스24에서 이제 네네.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만들고 싶다고 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주잔을 저희가 더 추가 생산을 해가지고 따로 여러분들께 좀 뭐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선물로 뭐 몇 분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 주셔도. 네. 뭔 소리야? 공짜로 뿌리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건 네 출연료 빼고 네가 제안했으니까 그 정도 참여해야지. 아니 그 정도 제안했으면 그 정도 참여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아니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제 사비를 털어도 됩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하는 모든 게 제 사비예요. 맞아. 콘서트 제 사비예요. 그렇죠. 제 사비입니다. 예. 펀딩이 1월 28일 1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니까 이 방송을 업로드돼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 쓸데없이 100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100회가 지금 한 3회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네요. 네. 97하니까 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100회 기념 북콘서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뚝딱뚝딱 그게 될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100회 때 못한 거를 북콘서트 때 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아니 많은 여러분들이 좀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북콘서트 아직 정확한 기획이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회차를 진행을 하나 하고 원래 녹화하던 대로 녹화를 하나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좀 특별하게 우리 와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 혹시 그렇게 좀 공개된 장소에서 뭐 하면 갑자기 뭐 아픈 척을 하세요. 네. 공개 장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보여주실 만한 개인 장기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뭐 저 자체가 하여튼 우리 교수님 자존감 하나만큼은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 다물고 있어도 혹시 팬분들하고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장기자랑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참고를 좀 하게.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남 그 자체로. 만남 그 자체로 다들 우리 배 교수를 만날 수 있다니 이러면서 오십니까? 그럼요. 우리 재원 쌤은 특별하게 뭐 한다 그러면 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그런 모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노래 많이 부르시고요. 노래요? 네. 노래를 부르 노래 뭐 노래야 뭐 마이크 오. 자꾸 하면 뭐 다 같이 부르는 거니까. 아니 다 같이 부르는 게 아니고 혼자 부르는 네. 복장으로. 보통 이제 멤버별 장기자랑 뭐 이런 걸 아, 하는데 제일 예. 이제 흔하게 하는 게 그건데 아, 예. 저희 잡스러운 연애 공개 방송 때 오창석 씨가 네. 아, 4년 전이죠. 뭘 그때 불렀죠? 아 경악스러운 무대를 한번 해가지고 댄스와 함께 했나요? 아니요 기타 쳤습니다. 아, 이야. 근데 카피추 카피추를 따라했습니다. 급하게 기타 레슨을 한 달 정도 배우고 왔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는 바람에 그냥 줄 보이는 대로 치고 나왔어요. 곧바로 일주일 뒤에 당근에 바로 팔았습니다. 기타 새 거 샀었거든요. 기타 어려워요. 기타 존나 어렵다. 네, 그걸 한 달 만에. 근데 네. 그런 생각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아, 않습니까? 대단하죠. 한 달 만에 기타를 배워서 뭘 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색다르게 좀 피아노 이런 걸로. 오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아니요. 한 달 정도 시간을 그때 주시면. 이후로 그 출연자 악기는 금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악기 연주는 금지됐어요. 오창석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까봐. 아, 예, 예. 오직 생목. 아, 네. 뭐 생모 노래 정도야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야. 박가영 아나운서는 뭐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노래 빼고 시키면 아, 그럼 댄스로. 춤 빼고 다 빼고 뭐 있냐? 어? 아까 춤 한번 노래랑 해주셔야죠. 춤 빼고 시키시면 뭐. 학창 시절 장기자랑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춤췄다가 정말 어. 분위기를 진짜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어.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악으로 만든 적이 있어서 네. 그 후로는 댄스 금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금지? 사람들한테 사람들. 절대 추지 마라. 아 그래요? 예. 아 다들 갈 길이 머네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네, 아, 저희한테는 연습이 있으니까 연습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최대한 즐거운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딩도 계속해서 네. 이거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얼마 안 남았겠네요. 얼마 안 남았을 네. 겁니다. 아. 네. 그주 목요일이니까 한 3일 정도 남으시죠. 네, 지금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 펀딩 참여 안 해주신 분들 중에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 잡스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 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 설계했습니다. 스트롱 잡스 데이샷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 낮에도 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몸에 활력이 생기고 뇌 건강, 집중력에 좋은 활력 성분을 담았습니다. 스트롱 잡스 나이트샷은 밤마다 자신감이 없는 분, 스태미너가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 신약 개발 연구자가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믿을 수 있고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 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네, 자 여러분 스트롱 잡습니다. 데이샷, 나이트샷. 낮 활력은 데이샷, 밤 활력은 나이트샷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은 나이트샷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아마 네. 데이샷만 먹겠죠. 네. 네. 아니에요. 나이트샷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낮에 활력 넘치는 사람이 밤에도 활력 넘치고요. 밤에 활력 넘치는 사람이 낮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드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스트롱 잡스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트롱 잡스를 검색해 주세요. 재구매율 98% 휴닉 베지어트 3년 만에 새로운 맛이 출시됐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국산 서리태를 듬뿍 넣은 리얼 서리태입니다. 꼭 필요한 단백질 보충과 식단 관리는 물론 모발에 좋은 서리태를 매일 듬뿍듬뿍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냐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고소하고 달달한 추억의 맛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라 믿을 수 있는 맛, 순식간에 다 먹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머리숱 고민과 굶지 않는 식단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믿고 먹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베지어트와 함께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지어트 2개 이상 구매하시고 M장기획이라고 기재해주시면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혹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검색해주세요. 네. 서리태. 야, 휴닉의 리얼 서리태입니다. 휴닉 베지어트 3년 만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왜 3년 만에 고심 끝에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맛도 좋고 영양도 충분한 네. 베지어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먹는 게 진짜 하루의 기쁨일 정도로
진짜 어릴 때 어머니가 얼음 동동 띄워서 만들어 주시던 그 미숫가루 맛이에요. 예. 근데 서리태로 만들었고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보충용으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으니까 다이어트로도 너무 좋고요. 여기 네. 이 회사가 약간 친환경 네. 회사인 것 같아요. 음. 식물성 단백질도 네. 되게 강조하고 대나무 칫솔 이거 네, 네. 네네. 그런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쪽에 좀 고민이나 생각이 많으세요. 네. 착한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제품마다 또 다 맛있어요. 네, 다 잘 만드시고 원래 그 베지어트 다른 종류도 있고 카카오 맛도 있고 베지포유라고 이제 포 형식으로 네.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오메가 3도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 제품 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여러분. 휴닉 베지어트의 리얼 서리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최고입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는 줄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2조 안에서 내 돈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나한테 딱 맞는 보험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 나한테 좀 딱 맞는 효율성 있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담 전화로 전화하셔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여러분들 최적에 맞는 조건을 찾아드리니까요. 요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벌고 싶어라고 하지만 돈 버는 첫 번째는 쓸데없이 나가는 돈부터 일단 안 쓰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네, 쓸데없이 나가는 돈부터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험이 대표적으로 이 쓸데없이 나가는 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쓸데없는 돈이 아닌데 이상한 것들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정작 보장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아깝고요. 자,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보험장터 상담전화 1544-5788, 1544-5788입니다. 자, 이번에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화는 고려를 해달라는 네. 사장님의 네.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라기보단 제안이었죠. 예. 고려가 먹힌다. 이렇게 좀 시청률이 저조할 때쯤에는 고려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고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려 안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 천민 중에 가장 유명하신 가장 유명한 천민. 네. 내 천민 중에 최고. 천민. 네. 천민 중에 천민이죠. 만적을 가져왔습니다. 만적. 난이죠, 난. 난입니다. 난. 만적의 난. 네. 뭐 들어보신 적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네. 왕우장상의 시가 네. 따로 있느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워낙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치고 올라오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작가님이 요걸 꼭 물어보라고 각자 각자 이제 뿌리 네.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 다들 알고 계신지 그리고 네. 본인 그 조상의 출신 네. 가게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알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족보를 다 샀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 저 해조가 승지공파고 네. 오인류란 사람이 시조인데, 해주오가 예, 오. 조선 시대에 그 무슨 뭐 높은 관직에 있었대요. 무슨 네. 의정 뭐 이런 거 했었대. 무슨 의정?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는 샀다. 족보 샀다. 할아버지나 그런 생각이 증조 듭니다. 할아버지가 뭐에 종사하셨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의성군 씨름 장사였으니까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리학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씨름꾼. 예. 씨름꾼이셨군요. 네. 오. 씨름을 할 수 있는 체형이었지. 씨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 체형을 그럼 외탁을 많이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번을 걸치면서 외탁 몰빵입니다. 할아버지 120kg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훅훅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디 출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워낙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얘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일본 중앙대. 네네네. 일본에서 계속 유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북 분이셨는데
함경도에 계시다가 네. 공부를 뭐 잘하셨대요. 저희 아버지 말로는 잘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대학교까지 다니시고 해방 이후에 돌아오셔가지고 해방돼서 아마 졸업을 못하고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었던 걸 텐데. 그게 모르겠어요. 장학금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저번 시간에 도대체 뭘 배우신 거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피셜입니다. 예. 그 장학금이 생활을 담보해주는 장학금은 아니고 아마 학비 그러면 정도였기 제 생각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 아버지가 말아먹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아마 그 정도면 그 식민지 시기에 상위 5%에서 1% 안에는 들어가는 집안이었어요. 대단히 돈이 많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네. 예,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냥 홍영표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꼭 그게 무슨 저희가 지금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저 홍영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반박을 한 마디도 못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맞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돈이 많았다고 다 친일파는 또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무당이 이해요. 그런 뭐 그래도 그런데 아닌 졸업 경우. 못 하고 오셔서 미 군정 때 통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그 친미판 확실하네요. 다 했을 수도 있죠. 다 했을 수도 있죠. 커피단니 어제도 커피단위는 혹시 소련군대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그쪽으로도 붙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알 그렇지 수 않으면 없죠. 커피단이라기보다는 뭐 자기 이념적인 거에 따라서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왜냐면 거니까.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시니까 뭐 모르죠. 우리 아버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6.25는. 그 전에 얘기는 아버지도 모르실 수도 있지. 그렇죠.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촌에 그 연대 앞에 그 한옥 마을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저희 가족 친가가 다 거기서 살고 있죠. 그 여기는 아마도 이제 신분적으로 굉장히 좀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장님은. 아 집이 돈이 많았으니까 돈이 많아서 족보를 샀으면 키미박을 샀었어야지 왜 홍을 샀었겠어. 그렇죠. 그런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아 저는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진짜 잘 나가는 노비 출신의 돈 많은 노비다. 그러면 흔한 이름을 삽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집안의 네. 족보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홍 씨였다면 그쪽으로 쭉 내려오는 굉장히 그죠. 좀 돈이 많은 양반이었을 확률이 홍 높죠. 씨가 돈 많은 사람이 살 만한 성씨는 아니거든. 네,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사는 게 보통 안동 지역에 그 이제 그쪽 족보는 비싸요. 족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돈 주고 산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홍 씨니까 네. 아마도 그럼 굉장히 이 중에서는 네. 그렇죠. 오리지널일 경우가 굉장히 그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오리지널 친일의 냄새도 좀 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다 돈 많다고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저희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시긴 했습니다. 강한 부정은 너 어떻게 우리 아버지 오늘 실수인데 전화 연결로 같이 한번 똑같이 얘기해 볼래?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는 있어요. 양자로 들어왔을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똑똑하셨고 그때 당시에 좀 뭔가 좀 네. 어린 나이 때부터 좀 뭔가 좀 기질이 보인다. 네. 그러면 그 홍씨에서 네. 이렇게 양자로 들였을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면 이제 알 수 네. 없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렇고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노비 출신이었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사 출신이라면 네. 힘을 좀 썼다는 네,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힘쓸 일이 없죠 잘. 많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무인 집안이었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아니 대대로 이제 학자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할아버지 최영은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경우. 네. 아니 근데 뭐 선생님은 항상 저야 뭐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항상 잘 나가는 얘기해요. 집안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배씨 뭘 사도 배씨로 사긴 애매하잖아요. 족보를 사도 배씨로 사는 건 좀 눈에 띄잖아요. 왜냐면 이제 적으니까 배씨가 달성 배씨, 성산 배씨, 그리고 경주 배씨, 나주 배씨. 나주 배씨는 나주는 배고 그냥 배가 유명하지. 유명하지. 근데 달달할 것 이제 같은 느낌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집성촌은 그 보성에 있었고 오. 집성촌이 있었다는 거로 봐서는 계속 거기 살았나 봐요. 오랫동안 거기 살았나 봐요. 근데 그게 뭐 뿌리 깊은 뭐 양반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요 집성촌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집성촌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집성촌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네에서 네. 성씨 하나를 아 그냥 같이 사요. 공동구매. 공동구매 실제로 공동구매가 많거든요. 아 네. 공구가 그때부터 성행을 공구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산호비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면 모여 사는 곳이면 너도 같이, 나도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 같이 사는 거예요. 야. 같이 사니까. 네. 그럼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알 방법이 없지. 설마 다 같이 샀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김씨 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본관이랑 네. 전혀 상관없는 동네인데 집성촌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집단적으로 옮겨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많은 숫자는 집단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조사를 합니까? 예. 아니면 한 명이 뿌리를 내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다 근처에 살다 보면 또 집성촌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경우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도.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샀으면 김씨로 사거나 박씨로 사지 왜 배씨로 샀냐 그건 좀 모르겠어요.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뭐 어쨌든 그 큰아버지를 동경제대 유학 보낼 정도로 돈은 많으셨네요. 돈은 많았다는 거죠. 돈은 많았기 때문에 박살났겠죠 집안이.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박관 아나운서는 어디 봤어요? 저도 이제 족보를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들은 게 없는 게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를 집안 얘기를 전혀 못 아예 들어보신 적이 들어본 없구나. 적이 없어요. 아빠도 할아버지 기억이 없으시대요. 어디 박씨시죠? 밀양박 씨. 아 밀양박 씨, 아우 유명하죠. 네. 흔하지 자 않아요. 많기로. 흔하지 않나? 제일 많고. 네, 경상도에 밀양박 씨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밀양박 씨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워낙 이제 다른 데로 일찍 갈아타셔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아빠가 자라가지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딱 봐도 근거 없는 티가 나잖아요. 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가 쪽은 아예 잘 몰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성씨 말이에요. 성씨가. 네. 밀양박 씨라서요? 네. 아니요. 네. 박가영 스타일이 네. 굉장히 체형이나 생김새도 서구적이고 뭔가. 아니 고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굴 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지금 얼굴 근거로 얘기할 그러니까 수밖에 나는 없으니까요. 알수 없죠. 네. 아 근데 저 진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알았어요. 다만 공개할 수 없어요. 발끈하지 마. 그게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발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강한 부정은 원래 네. 그렇습니다. 대공사가 들어갔다는 네. 얘기예요.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DNA 검사 합니다. 해야죠. 해야지. 해야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북콘서트쯤 해가지고 그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집은 좀 명확하게 샀다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게 더 깔끔하네. 이제 샀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셨는데 네. 가게를 보면 일단 저희 잠깐만 할아버지가 샀다면 할아버지 때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나요? 할아버지 때 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역사를 한번 책으로 썼던 적이 있어서 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할아버지는 명확히 양자로 입적이 되셨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양자가 누구한테 가냐면 일본 분한테 가셨어요. 그 동네에 잘 나가는 일본 일제시대 가능하죠. 네, 네네. 가능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 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명절 때 이 네. 음식을 저희는 꼭 먹었거든요. 템뿌라. 아니 그 스키야키를 저희 할머니가 진짜 일본 사람보다 스키야키를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배어 나오는 친일파의 냄새. 친일파가 아니라 굉장히 못 사는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장사 수완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양자로 입주이 돼서 저희 할아버지는 식민지 시기 내내 장사를 하셨어요. 그 만주랑 네. 이렇게 오가면서 장사를 하시고
그랬었던 근거지가 분이어서 어디셨는데요? 원래는 해주 쪽이셨는데 네. 이제 은율이라고 해주 위에 네. 그 항해도입니다. 항해도. 네. 거기 계시다가 장돌뱅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자리를 잡으셨던 건 함흥이셨고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평생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 후회인 건데 그걸 금이나 이런 걸로 좀 돈을 바꿔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일본은행에 저축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북한 지역이었잖아요. 네. 휴지가 되고 다 휴지 조각이 되셔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시는. 화폐 개혁을 해요.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 저희는 명확히 아마도 천민 혹은 이제 하여튼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고 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장사수한 때문에 일본 분한테 이제 양자로 입적되셨던 역사를 갖고 있다. 네. 이게 한뭐 노비는 아니었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이었겠네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예. 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요런 어떤 신분적인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적인 요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신분이 고정화가 되는 시점이 네. 사실 고려 시대입니다. 어. 네. 이제 고려 시대의 신분 제도라고 하면 요거를 설명하려면 일단 신분과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학과니까 요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지 않나요? 신분과 계급과 계층. 하나는 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슷하게 나누는 건데 지금은 신분이 있나요? 신분이 없죠. 지금 신분이 없습니까? 네. 네. 뭐 신분 제도는 없지만 네. 어떤 경제 계급은 나눠져 있죠, 사실. 요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제도 나와 이야기를 있죠. 하는데 네.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위아래가 명확한 계급에 네. 의한 네네. 사회인 거고 그것과 신분은 또 다릅니다. 그것과 또 신분은 달라요. 사실 지금은 계급과 계층은 있죠. 신분은 없지만 계급은 노동자 계급. 그렇죠.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니신 무슨 소리세요? 자본가. 노동자예요. 자본가시죠. 자본가 계급. 자본가와 이제 전 노동자로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게 더 많아요. 돈을 벌어야 자본가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노동자분들이 네. 화내십니다. 본인의 계급적 그런 어떤 뿌띠 걸- 부르주아로. 그렇죠. 뿌띠부르주아라고 표현하기 안노 반자. 방금 앉아. 네. 고자라고 하지. 뭐. 아무 말씀이나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서로 간에 구분을 짓는 건 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계층. 근데 이제 계급은 없는데 인터넷 밈으로 나누죠. 금수저, 그렇죠. 은수저, 네. 흑수저, 네. 뭐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이제 계층이에요. 계층. 을 나누는 거고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신분은 없죠.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려 시대에는 신분이 뭐가 있었을까? 요게 이제 사실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고려 시대 신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고려 시대요? 몇 가지였을까요? 아 고려 시대 신분. 네. 뭐 한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가지. 어떻게 그냥 뭐 후려치신 거예요? 아니면 산업공상. 어. 산업공상. 산업공사? 산업공사 무슨 조선 시대 때 나오지 않나요? 중인, 네. 중인, 양인, 중인, 양인, 그리고 또. 귀족. 귀족. 어. 네, 또 맨 밑에 천민. 천민. 요렇게. 어. 엄밀히 얘기하면은 고려 시대도 조선 시대와 똑같이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양민과 천민입니다. 네, 양민과 천민. 양천제랑.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네. 귀족과 일반 양인이 다를 것이고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나뉘어진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일단 귀족 네. 그리고 양인, 중인으로 불리는 네. 분들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고려 시대에. 네. 이제 법적이라고 하는 건 이들의 이제 권리일 거예요. 권리. 양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거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농사를 짓는 김개똥이에요. 네. 이때 성이 아마 농민 없었을 테니까 개똥이에요. 네. 개똥인데 내가 진짜 주경야도. 와 진짜 와. 농사 개빡세게 짓고 네. 밤에는 잠 안 자나 2시간 네. 3시간만 잘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네. 내가 과거를 시험 칠 수 있다. 그다음 합격할 수 있다.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귀족 그렇게 네. 해서 통과돼 가지고 그런
부를 누리고 관인으로서의 그걸 누리는 게 천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천장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벌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근데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지.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아직도 이제 네. 계속적으로 논쟁이에요. 아. 고려 시대는 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천민이 아닌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양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이들을 신분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이냐는 네. 대단히 핵심적인 그 문제입니다. 한국사에 있어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 한국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었느냐를 이걸로 고려시대 신분제도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막수주의적 역사학이든 뭐 여러 역사학에서 어떤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네. 고려 시대라고 하는 중간에 껴있는 이 시대를 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놓고 이 고려 시대 신분제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귀족도 있었고 그 안에 중인들도 있었고 뭐 양인들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유리천장이 아니라 천장으로 다 가로막힌 사회였다면 신라 시대랑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려 시대가 신라라고 하는 시대에 비해서 그닥 발전하지 못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고대적인 사회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야기됐었던 게 7, 8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 우리도 중세라는 게 있었고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발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시대가 고려야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 대단히 열린 사회였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고려 시대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또 욕망들이 좀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객관적으로 연구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목적이 좀 있을 수 있었다. 근데 그거는 역사학에서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주관적인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대에서 근대로 가는데 네. 우리가 중세가 없었으면 황당해지잖아요. 네. 분명 우리는 고대 국가 이 서사가 만들어지지가 그렇죠. 않죠. 후대 국가 삼국 시대가 있었고 가야 이 근대 국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 중세가 없어지면은 역사 발전의 단계가 사라져 버리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처음 80년대 공부할 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고려 시대를 뭘로 볼 것이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없었을 수도 있는 거긴 근데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맞아요. 네. 비약적인 건너뛰임이 있을 수 있다고 네. 하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특수해서 네. 근데 그 특수한 게 뭐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강 아나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럴 때만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네. 그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역사 발전이라는 건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렇지. 고대 노예제, 음.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뭐 이런 발전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물론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속민의 위치입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를 표현하는 게 노예 존재가 노비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네. 이 노비라고 이제 그 중세적으로 따지면 이제 예속민이죠. 네. 중세 봉건제 시스템 하에 있는 아래 집단들. 근데 이 아래 집단이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노동자로 전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보는 건데 그럼 한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고려 시대의 그 예속민들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중세라고 우리는 부르고 싶은데 네. 그럼 고려 시대 때 천민과 이 아래 것들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 네. 과연 그 유럽 사회 농노랑 네.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는 대단히 특이한 아래 것들이 존재해요. 아래 것들이죠. 뭐 이때 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창석이와 저는 명확히 아래 것들이었습니다. 저도요. 명확했습니다. 명확하거든요. 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네. 아래 것들인데 이 아래 것들이 조선 때보다도 조선의 아래 것들보다도 굉장히 역동적인 아래 것들입니다. 그게 대단히 특이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역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아까 신분제도에 대한 뭐 한계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꿈이 있는 아래 것들이었나요? 그렇죠. 네. 아래 것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고려다. 아, 뜨거운 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고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다리가 있긴 있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거예요. 대칭 사다리가 있었다라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사회 발전 정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면 네. 조선보다 당연히 더 굳어진 사회여야 하거든요. 네. 고려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이 아래 것들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라고 하면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코리아 고려 시대가 굉장히 무역도 많고 무역도 활발했고. 굉장히 활발했다. 네. 근데 조선은 닫힌 사회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느낌도 드는 거죠. 이게 그 지배층만 보더라도 조선과 고려는 약간 달라요. 조선의 지배층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누구죠?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 사대부잖아요. 그 사대부 안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붕당들 나오고. 그렇지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훈구에서 사림으로 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조선이. 그 층이라고 하는 게 고층만 있는 네, 거죠. 잘 안 바뀌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조선은 되게 더 갇힌 사회냐라고 하기에는 그 층, 그 사대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층이 굉장히 폭이 넓은 거는 맞습니다. 한 많이 보면 한 10%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10% 가까이 되는 사회가 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냐? 그것도 대단히 특이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 10%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한계가 있겠죠, 조선은. 네. 근데 고려는 그게 아니에요. 지배층이 계속 뒤바뀌어요. 계속 뒤바뀝니다. 일단 처음에 지배층이라고 네.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호족 그리고 신라 육두품 세력들이 서로 이제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과거와 우리 다 했어요. 네. 음서를 통해서 문벌귀족으로 문벌귀족으로 됐다가 근데 저희가 이것도 배운 겁니다. 문벌귀족에서 한 번 굉장히 크게 지배층이 바뀌는 시점이 오죠. 네. 뭐죠 그게? 무인정. 그렇죠. 무신 정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유민 같은 경우에는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대격변을 겪으면서 네. 지배층이 그러니까 이 조선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층이 이렇게 네. 뒤집어지는 대역전 같은 게 한번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번 더 역전합니다. 네. 저희는 또 이것도 배웠죠. 원간섭기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원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기왕후 세력이 대부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원나라 말을 할 줄 안다거나 그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완전 네이티브. 외국 능력자. 네, 팍 하고 치고 올라오는 또 시점이 있어요. 이런 여러 번의 어떤 그런 격변을 그 상위층이 이런 격변을 겪을 수 있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이 이렇게 말했네요. 대단히 중요한 그렇게 될 경우 네. 아랫놈들은 아랫놈들이라고요.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네, 다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네. 옆에 얼마 전까지 나랑 똑같이 그냥 그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던 이유민이가 네. 싸움을 좀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최고 자리에 올랐대. 네. 그럼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이거 우리라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소나 개처럼 이거 주인이 주는 밥이나 처먹고 있어야 돼. 네. 라고 하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고려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한 그 안에서의 이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을 뒤집어야 생길 수 있는 변화니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냐에 대한 질문에는 또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역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왜냐면 네. 이 변화를 네. 누가 딱 이런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와, 그럼 고려는 조선보다 더 좋은 나라네 라거나 와, 그런 거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네 라고만 보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딱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사장님이 본 너도 나도 것처럼 씨발 우리도 혁명 일으킬 수 있어. 우리도 쿠데타 할 수 있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어떻게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 불안정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고려 시대를 좀 엄밀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진짜 만적의 난이나 이런 게 망이망소이 다 들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효심이 뭐 이런 이름도 딱 들어도 누가 봐도 천민인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는 친구들이 만드는 게 성공을 했다거나 그렇게 됐으면 그게 시스템화가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는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신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을 했겠죠.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건 사회적으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변화가 무엇이다. 딱 이 변화는 이런 거를 상징해.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사회 구조가 될 거야라고 하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요. 네. 그런 기반은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통 변태적인 상황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대단히 좀 변태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인 거죠. 와. 근데 그 나름대로 그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였냐? 아니, 의미가 없지 않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차별받는 사람들,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요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양천제입니다만, 네. 양천제입니다만 이 양인 안에서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요들이 그 반란을 주도적으로 네.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향소부국민이라는. 향소 부국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향소 아, 부국제만 예. 들어봤어요. 그 향소부국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향소부국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향소부국 딱 요랬을 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을까요? 향소 부국 천민들이지 뭐. 예, 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이거 천민 같아요. 분위기상 다른 얘기. 아, 괜찮은 얘기하지. 아, 천민과 그들을 소유하거나 부리고 있는 양인들도 섞여 있었겠지. 소수. 오, 이야, 오늘 네. 굉장히 날카로운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좀 미리 해오셨나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겠지. 아, 표정 그냥 봐. 자기들끼리 살면 자기들끼리만 살았으면 자유민이지. 네. 그들을 소유한 누군가가 있었겠지. 오, 이야. 네. 왜 아, 이거 진짜 뿌듯한 표정. 칭찬받아서 저 뿌듯한 표정.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교과서에서는 요 향소부국민들을 어떻게 배우셨어요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천민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 왜냐면 옛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때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써. 네, 천민이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거를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유민이었을 것으로 양인이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차별받는 양인이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말장난 네. 같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노예제라는 어떤 그런 훨씬 더 막혀 있었던 사회, 육두품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면 신분적으로 그런 어떤 육두품 이상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그 두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네. 넘어갈 수 없는 유리 천장도 아닌 그냥 천장이 아스팔트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닌 뭔가 이것보다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고려 시대가 어떤 그래도 변화의 어떤 기점인 거잖아요. 네. 그 사회로 볼 때 중요한 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그 중간 계층입니다. 중간 네. 계층. 이들은 이제 저희 항상 얘기 많이 했었던 것처럼 지방 사회 지도자예요. 네. 지방 사회 지도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의 어떤 그런 지방 제도 하에서 지금 우리처럼 좀 시장 뭐 이런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이렇게 있고 개서적으로 뭔가 이런 그 위아래가 명확해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그런 지방 도시에 그 동사무소가 있는 사회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지방에까지의 통제력이 명확해지려면 19세기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중간 단계인 고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군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군현제. 그러면 주군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현. 주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중심되는 동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럼 나머지를 뭐라 부르냐?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현 주변에 있는 그 존재들은 속현. 지방에서 뭔가 좀 그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의 독자적인 어떤 힘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서는 그 중앙 정부의 입김이 주현보다는 느슨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 계층인 경우들이 많은데 향리들, 요 동네에서 방구 좀 끼시는 향리들이 자기의 자치권을 일정 정도 인정받으면서 이제 통치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거랑은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요들이 중간 계층이라면 아예 좀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을 누구로 보냐면 향소부국민으로 봐요. 요거는 중간과 상위 계층에서의 그 구분이 좀 느슨한 그 특징이 아니라 양민과 천민 사이에서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해요. 존재가. 네. 그다음에 이 향소부곡이 뭔지도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그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뭐 아래 것들에 대한 그렇죠. 별로 자료가 기록 만들 필요가 않겠지. 없으니까. 네, 있을 리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좀 뭔가 디테일한 기록이 있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거나 향수 부국민들이 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뭔가 좀 칭찬해 줘야 될 일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나 사료에 등장하는 존재들인데 거의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또 이들이에요. 글은 쓸 줄 알았나요? 못 썼을 겁니다. 거의 없었어. 네, 못 썼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민들 중에 농민들도 글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거 오늘 날카로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칭찬 제가 그만 이 해주세요. 정도 되면 그동안 뭐로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기분 좋았는데 이번 당연한 질문을 해도 되거든. 아닙니다. 당연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교육 제도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조선 시대는 양인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으로. 근데 그 이유는 있죠. 명확히 이 양민들도 천민이 아니고서야 성리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그 어떤 그 조선 시대 그 사대부들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이들도 성리학을 배우게끔 합니다.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서당은 이제 사립이긴 합니다. 공교육으로도 있습니다. 공교육으로도 향교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요때 고려 시대 때는 공교육 시스템이 조선 시대보다는 그렇게 좀 이렇게 넓은 층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바로 향소부국민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의 교육 제도는 향소 향교 그리고 뭐 서당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려 시대 때 그 하층민을 상대로 했던 교육 제도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네.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조선에서는 우리 모든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우리 모든 백성에 얘네들은 빠지는 거지.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향소부국민이에요. 향소부국민. 네. 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민이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이라고 하는 좀 의아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현민 아까 전에 말했었던 주연 속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조세와 노역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더 뜯어가요. 아니 근데 세금은 더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공적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없는데 세금만 내니까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당연하죠, 크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딴 도로 이동하면 되잖아. 향수 부공이 아닌 다른 데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원청적으로 막습니다. 거주를 무조건 한 군데서 거주 이전의 하게끔 자유가 없었군요. 막아버려요. 거주도 안 될 걸요. 왜냐하면 양인 집단 이렇게 있는데 손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려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역마다 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따라서 이 사람의 위치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살면 뭔가 조금 삐리한. 그 다음에 이 동네 살면 나름 인정해주는. 이 동네 살면 어우 저 집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건너가려면 길도 못 갔을걸요. 네. 그 보이면 바로 잡아들였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곧 나의 위치를 그러니까. 점해주는 사회가 고려였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말하는 본적이죠. 그렇죠. 연결되는. 공간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공간제가 이때부터 그래서 만들어지기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거도 못 쳐요.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존재는 뭐냐라고 네. 하면 향에 사는 사람들, 향이라고 하는 곳과 부곡민들은 특이하게 농사를 지어요. 그냥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럼 네. 그냥 농민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죠. 오.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얘는 뭐냐? 그러니까 이걸 농업을 전적으로 하게 하는 어떤 천민 이렇게 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건 양민은 양민이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을 양민으로 받아줄 때 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차별을 뒀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후3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촌, 이게 전쟁 포로라든가 네. 적성지 네. 이런 거지. 혹은 반역죄를 지면은 이렇게 좀 촌 네. 자체를 하나 이렇게 왜냐하면은 뚝을 떨어뜨려서 부족을 멸할 때 그럼 그게 다 한 지방이니까 그걸 다 멸해버리지 않고 아예 신분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그 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를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동네의 어떤 그런 성격 자체를 통으로 낮춰버려요. 아 다운타운. 네. 뭐 일종의 그런 국가가 지정한 한렘 같은 거죠. 타운다운님 네. 그들을 모두 다운.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없으니까 죽여도 되지만 음. 아예 천민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곡 같은 경우에 또 신라 시대 때부터 나와요. 네. 부곡 같은 경우 는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그 동네가 뭐였냐라고 하면 신라가 죽은 현을 설치할 때 그 전정이나 호구가 현이 될 수 없는 것을 향 또는 부곡을 두어서 소재하는 고을에 속하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죽은 현, 그러니까 속현, 주현 이런 거 만들 때 네. 애매한 데를 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향 혹은 부곡으로 뒀다는 건데 그 애매한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성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화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잡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떤 네. 근데 좀 특이한 건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부 이북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충청, 경상, 전라, 그러니까 하삼도에 몰려 있는데 여기가 한 88%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겠네요, 요 출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는 향소부 얘기가 출신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저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명 다 저기 앉아 있는 PD까지도 봤을 때 향소부국민입니까? 향소부국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높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주민 농업 정주민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야니까 하삼도지. 그럼 북쪽은 어차피 뭐 농업보다는 다른 거니까 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죠.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지어요. 네. 소는 좀 이상해요. 얘들은 그 왕실이나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 광업, 수산업 부분의 곡물을 그렇지. 곡물. 이제 곡물이요? 공납을 마치는. 곡물. 네. 그러니까 철소, 염소, 철을 바치고 소금을 바치는 그렇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요들은 또 향 부곡이랑은 좀 느낌이 완전히 요건 다른 기술직 거죠. 느낌이잖아요. 기술직입니다. 느낌이잖아요. 기술직.
그럼 얘네는 무슨 취급을 받았을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그럼 조선 시대의 누군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 백정, 백정 혹은 척자 들어가는 신량역천이라고 불리는 제인척 뭐 이런. 조선 시대에는 그 사람들 신량역천으로 불렸거든요. 이런 전문가 집단들. 네. 근데 이들 뭐 대장장이나 뭐 네. 그 신량역천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신부는 양인인데 일하는 거는 네. 근데 대우는 천인이라는 뜻이에요. 신량역천. 네. 역할은 천민이다. 천민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랑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비슷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은 양인이냐, 천민이냐. 요즘에는 양인으로 봅니다. 양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도 신량역천은 신부는 양인. 양인이에요. 양이로서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대장장이는 양이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도려 때는 그 대장장이가 바깥에 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아마 하는 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거는 선후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일반 촌락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집단 자체를 하나 강등시켜 버리고 이 동네를 니네는 앞으로 다 면이나 네. 짜 비단이나 짜 혹은 야 니네는 소나 돼지나 잡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들도 양인으로 보기는 합니다. 네, 양인으로 보긴 해요. 네. 아 군대 생각납니다. 이 전경이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면 2경, 1경 이렇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이제 시간만 지나면 채울 수 있는 계급, 거고 계급. 그 안에서의 또 역할에 따른 직급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일 고참이 꼬라지 나면 야 한 단계씩 낮춰. 바꿔. 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 비슷해요. 어제까지만 네. 해도 잘 때 워크맨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거 갑자기 한 단계 그렇죠. 밑 빠꾸, 두 단계 빠꾸, 투 빠꾸 뭐 이렇게 있거든. 세 빠꾸 이렇게 되면 다음 날부터 못 듣는 거야. 아, TV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어. 옆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다 달라. 있는데 침상 닦는 거 원래 열흘 됐는데 갑자기 투 빠꾸 되면서 다시 침상 닦는 거로 내려가야 돼. 그렇죠.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직 자체의 짜증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 그렇죠. 네. 그냥 서로 갈구는 거야 이제 밑에는 밑에 갈고 맨 밑에 있는 애는 또 갈고. 이렇게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요. 불만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데 갑자기 네. 들리는 소문에 나처럼 똑같이 취급받던 애가 야 거의 왕대접 받는데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이 불만이 어떻게 튀겠냐는 거죠. 사회 전복으로 가겠지. 단순히 누적되어 있는 불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맨 밑에가 M장형 쳐가지고 워크맨 듣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를 근데 그때만 해도 워크맨 아니고 너무 옛날에 워크맨은 MP3. MP3도 옛날이에요. 아이팟. 아이리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야 누가 그 홍병장님, 그 누구 김상병이 홍병장님 저기 그 탕비실로 끌고 가갖고 죽방 쳐가지고 걔는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대. 그럼 이등병이 그 소리를 들어요. 씨발 그럼 나 싸움만 잘하면은 되는 올라갈 거야? 수 있네. 나도. 야 그럼 다 탕비실로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모반 일으키는 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네. 누군가가 그 죽방에 성공했다 그러면 네. 씨발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먹고 살기 편안하고 주인이 우리 노비 잘했어. 네. 그다음에 우리 망소이 진짜 잘했어 하고 다 챙겨줘요. 불만 없습니다. 네. 신분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는 기본적인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야지 탁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네. 그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돌출된 행동을 하는 누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뒤집는다? 그럼 사회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흔들리려면 이 누적되어 있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야 돼요. 최고조. 근데 요때가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던 때라는 거죠. 요때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향소 부국민들뿐만 아니라 네. 양민들까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아까 전에 동네를 이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다 산적이 되는 겁니다. 아. 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네. 이 씨발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바칠 게 어디 있어요. 어. 내가 여기서 농사져서 바칠 게 어디 있어.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산에 들어가고 우리끼리 살고 말지라고 하는 그걸 유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망들이 얼마나 느냐면 10곳 중에 8, 9곳이 유망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유망 직종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만이 누적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이때가 부는 축적될 때예요. 네. 나라 전체의 고가는 풍성해질 때입니다. 아, 격차가 심해지는구나. 네. 이게 이제 막 12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사 짓는데 이제 막 저거 12가 이제 거름, 똥거름. 거름. 막 이런 걸로 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물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농업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성장을 해요. 먹고 사는 게 조금 나아지는데 토지 제도의 그거상 아래 것들은 이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는 게 결코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뜯어가는 게 더 많이 생기는 구조지. 농업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나의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점점 늘어납니다. 네. 근데 아래 것들은 더 먹고 그죠? 살기 지금 힘들어지는 네. 사회인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고 네. 그게 눈에서 보여지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시기에 이때는 이제 문벌귀족들이죠. 문벌귀족들이 행하는 사치 고려 청자 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치품들이거든요. 네. 그거 막 찍어낼 때요. 아. 근데 정작 이 고려 청자를 있게 만들어주는 부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더 뜯어 먹히고 있다는 말이죠. 이 도산대로에서 씨발 람보르기니 타는 새끼들 아니 아 왜 자기 돈으로 벌어 살 수도 있지 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젊은데 20대인데 20대인데 타고 있으면 욕 나오지. 갑자기 화가 많이 났네. 준비하면서 도산대로는 또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노동자들은 많거든요. 거기에 그냥 IT 노동자들 네, 많죠. 많이 아니 근데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지. 나는 지금 나이 3, 40에도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아이 낳을 생각은 아예 꿈에도 못 하고 결혼조차 나한테 너무 버거운 일인데 야,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애들이 막 슈퍼카 타고 지나가. 그냥 어떻게 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빡치지. 분노를 일으킬 나의 수 있죠. 이때는 저렇지 않았으니까. SNS만 들어가도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나만 괴로워. 이런 에너지들이 부글부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 시대에는 갇힌 사회였다가 고려로 넘어오면서부터 생산력이 발전하고 교육이 되면서 폭발적인 생산력은 아니라 상당히 높아지는 생산력. 근데 자기 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기반이 됐다. 네. 지금 저는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봉기의 때 요즘 화염병 만드신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봐요. 정치하시려고. 어제 현 던지고 정권의 싶으세요? 폭정이 그게 달해. 아니 근데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왕후 터져나올 장상의 것이다. 씨가 어디 있냐? 어디다 던지 저기다 던지면 되나요? 여기는 뿌띠니까 뿌띠. 갑자기 왜 어이없네. 그릇이 저렇게 작아지고 아니 화학이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데모하러 꼭 옆에 던지는 사람들 있거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로 돌멩이 던진다는 거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뭐 을들의 전쟁 아닙니까? 을들의 전쟁. 을병정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답을 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느끼거든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이 끌어오름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저 1,000만을 넘어가지고 1,300만을 넘어간다? 이거는 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영화가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받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지금 안에서 지금 아직 터져 나올 어떤 촉발될 계기만 생기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워요. 전쟁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불안한 딱 시점이 어때요? 네. 굉장히 불안해지는 시점.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네. 윗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네.
일단 터져 나왔죠.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시점으로 접어들면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대신한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무신집권자들이라는 건데 이 무신집권자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존재들이냐? 이상한 거죠. 아래 것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거예요. 나랑 큰 차이도 없는데. 쟤네들 뭐 별로 큰 차이도 없는데. 근데 쟤네들이 하는 거를 보는 거죠 또. 근데 이 새끼들이 하는 게 옛날에 문벌귀족이 하던 것을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원래 그래요. 없다가 생기는 경우에 욕심을 더욱더 과하게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뜯겨왔어. 내가 똑같은 그 중앙에서 공무원으로 있었던 존재인데 무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안에서 내 거 못 챙기고 문벌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를 가요. 그렇게 되면 그 무인들은 문벌들보다 더 뜯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있으니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뜯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서의 뭐 여기에 파견되는 사람들이건 네.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수취할 수 있는 그 수조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건 이들은 옛날에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더 뜯어내는 겁니다. 아. 향소 부곡에서도 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만큼 시스템이 꽉 채여 있지 않아서 느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초장에 박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어. 시스템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출발이 누구냐? 그냥 유명하신 분이죠. 망이 망소이 씨. 네. 아, 이름부터가 네. 근데 이게 성이 아니죠. 성이 아니죠. 이름이 망씨가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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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근데 이 망이 망소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소 지역입니다. 명학소. 명학소라고 하는 곳에 있던 명학소. 공주 명학소. 아마도 숯을 만드는 아. 동네였을 숫장인 것으로 숫자. 아 보여요. 망이 네. 망소이가 동네군요. 아니요. 이름. 명학소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네. 망이라는 친구랑 망소이라는 친구예요. 형제로 나와요. 네, 망이 망소이. 그러니까 성은 성만 아닌 거구나. 네. 왜냐면 이름이에요, 그때는 이름. 이름 천민이니까 이름이 없죠. 성이 네네. 없죠. 진짜 마음대로 지었다는 느낌이 예, 지금 막친 드네요. 막친 거예요, 막친 거.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 망이 우리들의 증조 친구.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가더라도 너 이름이 비슷했을 수 있어. 망이 오망이로 진다고 이름을. 너 망석이었겠지 망석이. 망석이었겠지. 망령이 망이의 망원이요. 동생 망소이. 소자가 붙은 거죠. 아, 이게 성은 없는데 형제 증명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림자는 예, 있구나. 그런 형태일 거예요. 아. 굉장히. 근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정중부 때거든요. 그러면은 정중부면 무신집권 일어나고 한 6, 7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다고 보는데 요 때면은 이제 막 무인집권기 이제 막 시작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씨발 위아래 없어졌다. 아 이거 위아래 없네 이제. 그럼 지금까지 누적돼 있고 이런 불만들 터트리면 돼. 라고 하고 이 봉기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참여합니다. 이 공주 지역에 있었던 차별받는 존재들이 네. 똘똘 뭉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까지는 서로 각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망만을 하던 네. 존재들이 유망이 아니라 짱돌을 들기 시작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짱돌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때에 그 군인들이 한 3,000명이 내려갑니다. 와. 요거 진압하려고. 근데 그거 실패해요. 그럼 굉장히 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진압군은 중앙군 네. 훈련받은 얘네들은 훈련받지 않은 그런데도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선 계획적으로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확 커져 나간 건가요? 모릅니다. 기록이 없구나. 기록이 별로. 없구나. 상세하게 요거, 남아있지 네. 않구나. 그 전개 과정은. 요거를 진압하기 위한 일들이 남아있지 네. 이들이 왜 그래 됐는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쭉 그 이야기를 얘기했던 게 이 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차별과 대단히 많은 억압들을 받아왔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무렵 즈음에 그 이제 보통 유망하는 존재들이 많았다라는 걸로 비춰보건대 네. 불만은 누적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든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은 갖고 있었을 테고 네. 그런 시점에 무인 집권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위아래를 깨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들이 뭘로 무장을 했을까요? 소지역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기술자들. 그렇죠. 아니 대장장이도 있었을 수 있죠. 대장장이들이 숯과 대장이 연결되니까 네. 말하자면 이게 철광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 갖고 그러니까. 가장 수천을 무장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천의 철기로 무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대단히 특이한 게 있는데 이들이 먼저 3,000명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중앙군이 내려왔을 때 타협을 해요. 한 번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뭘로 타협을 하냐면 우리가 주현으로 승격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걸 왕이 던져. 그냥 광역시를 제안해 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특례시 정도. 네. 마산 창원진에 합쳐가지고. 왜 그 얘기는 너네 메가시티 만들어줄게. 우리가 소였다는 거야? 마산소 마산소. 마사는 주연이었을 거야. 아무튼 이 지역을 주연으로 승격시켜줘. 속편도 아니고. 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타협을 세게 했네. 그냥 소 지역에서 이렇게 승격시켜 주는 거. 더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게 두려웠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던지기만 했구나. 던지기만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 또 주변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요. 손청이라는 애도 예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이 전체적인 집단을 남적이라고 부를 만큼 네. 커집니다. 남적이라고. 어떻게 서로 교통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마도 둘은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했다는 거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군을 급하게 다시 한번 파견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실패는 합니다. 결국은 실패는 해요. 실패를 해주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소지역, 적어도 이 소지역만큼은 지금의 체제로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이 소지역은 좀 현으로 올려주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됐었던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터진 불만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는 봉기가 그냥 우리는 너무 싫어요가 아니라 갑자기 그들끼리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각각 스스로 후백제, 후신라, 후고구려를 칭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큰 거예요. 그렇지. 고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실 시작하게 됐었던 나라가 시작하게 됐었던 기점이 네. 후삼국이라고 하는 맞아요. 분열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지역 사회의 아래 것들이 하기 시작한다. 무서웠겠다. 200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아래 것들이 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시스템의 위협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의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가 그때까지도 지방을 장악 못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서적 지배라고 하는 주현, 속현, 향소, 부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 지역 곳곳까지 네. 직접 지배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좀 스스로 문제를 자각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네. 자각해 나가기.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민이 이민 편을 보시면 됩니다. 네. 천민 출신인데 요 인간이 신라 부흥 운동과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인 집단이 네. 네. 후신라를 도모하는 세력과 묶인다? 요거는 또 다른 거죠. 맞아. 좀 더 위험 단계가 높아지는 거지. 훨씬 위험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스케일이 크시네요. 스케일이 그분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김삼이랑 효심이 아마도 김삼이는 이 지역 사회에 뭔가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네. 효심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천민 혹은 향소보공민이었던 것 같은데 요들과 만났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만큼
지금 중앙이 네. 개판인 겁니다. 왜? 무인집권자들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도 주인을 찾기가 힘든 시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 것들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 일어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천것들 중에 천것. 아, 진짜 천민 중에 왕천민이 이제 노비거든요. 네. 이들의 존재는 동물이에요. 거의 취급이. 동물입니다.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동물이에요. 말보다 싸요. 네, 말보다 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노비가 약정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 렌탈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입과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가입자 수에서 독보적 1위인 대리점인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정당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넷 가입과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1833-3504 1833-3504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네, 여러분 아정당입니다. 저는 정수기 렌탈에서 얼음 정수기 하기로 했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된 상태인데 네. 아마 이번 주에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새로 하실 분 그리고 핸드폰 알뜰폰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엄청 많고 경기 안.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네, 어르신도 많고 주변에 이제 그 남태우 어르신이라고 있는데 그 알뜰폰 쓰시고 뭐 할인 받으니까 오히려 그 돈을 거의 진짜로 돌려받는 수준까지 쓰실 수 있는 분들. 되게 머리 잘 쓰면은 진짜 매번 쓰는 휴대폰 값이 한 달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기본 10만 원이지 뭐. 네, 알뜰폰 이렇게 잘 쓰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싸고 네. 요즘 워낙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알뜰폰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많던데. 자, 1833-3504 1833-3504 아정당으로 연락 주세요. 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헬스업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는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시대. 네. 자, 박가영 도 가져가시나요? 네? 아, 요새요? 네. 여기저기서 여긴 욕을 없어요. 합쳐먹어가지고 다 숨겨놨어. 이 때문에 다 숨겨놨어. 아, 여기 아쉽게 여긴 없고 네. 저기 이동영 TV 네. 사무실 가면 있어서 네. 저희가 퀴즈를 한 주에 하나씩 놔둘게요 앞에. 그걸 풀면은 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괜찮은데? 예. 네. 아, 여기 진짜 숨겨놨어 근데 엠창길 진짜 없어. 안 보여. 보통은 여기는 아무데나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요. 네. 어느 순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네. 아쉽습니다. 자, 산삼시대. 그만큼 좋다. 맞습니다. 자, 산삼.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산삼 순백 보내드렸잖아요. 네. 아버지가 뭐 일단 뭐 몸도 좋아지셨는데
주량이 너무 늘었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니까 간의 해독 능력도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주량이 늘었다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참 그것만 좋아하시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도 그 술은 좀만 너무 또 이제 자신감에 많이 드시지 말라고 제가 자제시켰을 정도로 산삼 진짜 몸에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최고고요. 젊은 분들은 산삼 순백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산삼 시대로 저렴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스틱에 들어가 있고요. 맛도 새콤달콤해서 맛도 좋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 순백의 산삼 시대였습니다. 자, 저희 앞에 놓여진 캐라셀 패치입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물퉁물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월 31일까지 여러분 1월 말까지 캐라셀 풋크림까지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손발톱 건강 별로 안 좋아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젤레이 같은 거 아예 시도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자꾸 깨지고 갈라지고 하니까. 자, 손발톱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르는 거는 뭐 간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좀 있고 잘 때 침구 위에 묻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발라서 감싸주시고 주무시고 나면 그냥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너무 간편합니다. 네. 네. 크게 이물감이나 불편함도 없더라고요. 저도 발라보니까. 네. 네, 이게 캐라셀 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보면은 예전에 그 붓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니스칠하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바르다 보니까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묻어나죠. 이거 이제 데일밴드 네.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주- 편리합니다. 주부분들 요즘 늘 손에 물이 다니까 전업주부분들은 네. 그것 때문에도 손톱이 많이 상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구두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럼 생기 발톱은 거의 그냥 작살나서 거의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네. 가영 씨도 그런가 보네요. 네. 저는 원래 새끼발톱이 거의 없어서. 네. 구두 신으면 뾰족 구두 신으면 거의 그렇더라고. 그래서 붙일 수가 없는데 전 대신에 원래 좀 이렇게 지금도 손에는 하고 있어서 손에는 못 붙였는데 발에는 캐라셀 저도 저거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손톱이 좀 되게 얇기도 하고 잘 부서져서 기를 수가 없는 손톱이라서 네. 저거 이제 밤에 잘 때 좀 붙이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렇게 얇아서 얇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발톱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확실히 좀 이렇게 약간 평평해지면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붙여보시면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붙이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노비가 지방 사회에 있는 그 지방 세력들한테는 군사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첨것들은 내가 가진 군사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무기인 거죠. 일종의 내가 사고 파는 무기 같은 존재들인데 이들도 저 향소 부국민 혹은 이 좀 아래 것들 양민들 중에 아래 것들의 어떤 그런 난을 보면서 아니 씨 우리도 그러면 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된 거죠. 이 경우는요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성계의 가별초가 2천, 3천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이성계의 개인 노비잖아요. 개인 군사력이잖아요. 그게 갖고 인걱정. 그래서 이성계가 그 군사력 기반으로 인해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 가별초 2천 막 그게 그 의미죠. 그러니까 임꺽정도 임꺽적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무슨 그 이 이데올로기를 뒤엎거나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했던 존재들은 아니에요. 간간히 나는 있습니다. 조선 때도. 그런데 아래 것들의 나는 불만을 표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만적이는 달라요. 시발 나도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팩이 있네.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네. 성격이 야 씨. 못 살겠다 살게 좀 해다오가 아니라 그렇죠. 못 살게 자 갈아보자. 나도 왕이 될 수 나도. 있다. 나도
나도 이 생각은 이게 그래서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시스템은 아니고 이게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태적인 행위로 보통 해석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어떤 그 아래 것들의 어떤 그런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이후로 신분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조선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아래 것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는데 아래 것들과 이 천인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명확히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만들어준 사건이긴 한 거죠. 그 사건이 이제 만적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만적이 이전에 인물이 있습니다. 죽동이가 있어요. 죽동이. 또 있어요? 네, 죽동이가 먼저 일어납니다. 죽동이가 일단 먼저 전주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네. 이름을 대충 졌군요. 죽동이가 먼저 일어났지만 당연히 이제 그 노비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네. 만적이가 들어일게 되는데 만적이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거는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개경. 네. 개경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개경에서도 단순히 개경이 아니라 최충원의 노비인데 이 일을 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몇백 명이 모여서 서로 노란 종이에 네. 그 갑을 병정할 때 그 정자 있죠. 네. 정자로 서로 뿌립니다. 우리는 하나야라고. 이걸 쥐고 있으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야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만들고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개경노비 수천 명이 모인다는 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는. 서로 왔을 때도 놀랐을 거야. 그렇게 많이 있으면. 네. 그 표지로 삼고 처음에 이제 갑인이에 우리가 모여서 난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 이게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막상 그날 모인 사람이 수백 명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모인 날 그냥 했어야 됐네. 근데 그 수백 명으로라도 한번 치고 나갔어야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날짜를 다시 잡아요. 회군 서울역 회군. 그렇죠. 날짜를 다시 잡는 미루면 망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에이. 그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배신을 합니다. 무섭거든요. 당연하지. 미루면. 무조건이야. 그 한충유라고 하는 인간의 노비 순정인데 이 순정이가 먼저 한충유에게 말을 하고 한충유가 나중에 이제 그 최충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통이 나요. 누설이 되면서 만적을 비롯한 100여 명의 그 노비들이 붙잡혀 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이 순정이는 면천되고요. 신고를 해줬으니까. 네. 한충유 같은 경우에도 높은 네. 자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만적이랑 요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단히 그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고려 시대에도 나름대로 그 법이 있어요. 어떻게 죽여야 된다. 처형을 네. 시키는. 근데 그 법의 밖에 있는 방식으로 죽입니다. 수장을 시킵니다. 수장이. 네, 수장. 물에 빠뜨려 죽여요. 그냥 산채로 그냥 물에 빠뜨려서 이들은 그 뭐라고 표현하면 걸음으로도 주지 마. 이게 땅에라도 묻게 되면 걸음 되니까 야 걸음으로도 주지 말고 물에 던져서 물고기밥 을 시키게끔 가장 치욕적이고 이 법 밖에 있는 걸로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만적의 난은 이제 끝나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들의 망이망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삼국 부흥 운동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만적이 이런 친구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래 것들은 어디까지가 아래 것들. 그다음에 아래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 중에 몇몇은 면천이 돼야 되고 이제 천한 신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양인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네. 노비들은 철저히 더 노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중간적인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게 고려 시대. 그리고 이 시기 12세기 이 시기였다는 11세기 12세기였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한국사에 있어서는 역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면이면서도 나름대로 그 변화해 가는데 의미를 갖추는 시점이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면 우리가 고려 시대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자유로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섹스 스캔들이 나도 조선 시대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역시 성리학이 이 한반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거세시켰어요. 네. 성리학은 역시 통치학이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천민도 왕이 될 생각을 하던 상상력이 풍부한 지역이었구나. 그럼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